예,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잘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 준비해온 게 오늘 제가 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더 하자 그래서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좀 스피드를 높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은 양도세 과세상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양도세에서 이거 모르면 양도세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꼭 좀 암기해 두시는데, 자, 키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양도세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할 것인가?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 등 틀 잡아 놓으시고. 자, 이 중에 토지, 건물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과세하죠. 건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팔아도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에 별표. 부동산에 관한 별표. 자,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유치권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집중적으로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 문제 나왔을 때는 등기, 등록 상관없이 팔면 과세합니다. 대신 부동산 입자권은 등기된의 동그라미 별표. 등기된 상태에서 팔아야지만이 양도세 과세합니다. 자, 출제합니다. 근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과세하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는 이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길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인데 시험장에 요것만 암기하고 들어갔더라.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법조문 반복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랄까요? 네. 시험장 가셨을 때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에 배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채권이나 사채를 팔았더라. 그러면 상환자가 붙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중에서 최근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든 일반 분양권이든 두 개 모두 다 주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 숫자 계산할 때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숫자 포함할 때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 분양권은 주택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얘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낡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건축하더라. 그럼 제1점에 조합을 설립할 것이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단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이날부터 뭐가 되는가?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은 없어지는 것이고 조합원 입주권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았더라.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시켜야 되고 기존의 아파트 철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짓기 위해서 착공할 겁니다. 나중에 준공 검사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새로운 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태어나는가? 관리처분계 인가일부터 태어나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없어지는가? 준공 인가 받았을 때, 준공검사 받았을 때죠. 그러면서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 숫자 계산할 땐 포함합니다. 하나의 예만 들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주택은 A라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건데 주택 숫자 따질 때는 A라는 아파트 하나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저쪽에 있는 A라는 아파트 팔았더라. 1세대 2주택자로서 그거 하나 팔았으니까 양도세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숫자에 포함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없어지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하나 이제 깜빡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라이브 특강에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땅을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국외 자산을 팔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양도세를 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거주자 판단 기준은 몇 년일까? 확인하실까요? 멋지게 표현하면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인데 몇 년 이상일까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과세상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또는 철자 지분, 주식은 통과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그 첫 번째는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죠. 자,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을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이 음식점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래서 을은 음식점을 넘기면서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을의 건물을 파는 게 아니고 을은 음식점만 넘긴다는 거죠. 자, 이때 권리금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영업권의 단독 양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상대 개념은 갑의 건물에서 갑 자신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병한테 넘긴다고 볼까요? 자, 그러면 상가 건물 팔면서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랑은 다릅니다. 자, 이때 무슨 단어를 쓰는가?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영업권이 나왔더라 그러면 함께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거 확인하시면서 함께자가 붙었을 때만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함께자가 안 붙었을 때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의 두 번째 특정 설물의 이용권, 회용권인데 가장 대표는 골프 회용권이 있고 콘도 회용권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포함합니다. 자, 시험장 갔을 때 법조문이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배타적이다 이런 단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세 과세상인데 양도세가 최근에 16문제 중에서 많게는 5개에서 6개까지 출제하죠. 5문제, 6문제 맞출 때 가장 기본은 요 과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 그러면 양도세 3문제에서 4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죠.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취득세부터 정리합니다. 일단 페이지 살피시면 되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양대 산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존재인 국수공판장 검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수공판장 검증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안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수공판장 검증 이외 개인가일 때는 원칙은 신고한 가격으로 하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을 하는데 자, 이때는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클 때는 신고가액을 하고 만약에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 할 것인가?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됩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시험장 갔다 취득세 과세 표준 나왔다. 과세 표준. 그럼 제일 먼저 뭐 확인하라고요? 국수공판장 검증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시면서 국수공판장 검증일 때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정답은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국수공판장 검증 정리해드리면 국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고 수는 외으로부터 수입, 공은 공매, 경매 포함하죠. 판은 판결문, 장은 법인장부. 자,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면 판결문은 소송자가 들어간 판결문만 우리 세법에서 믿어줍니다. 대신 당사자는 짜고 할 수 있는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의 것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제외한다가 의미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검증.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장 검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개인가일 때는 원칙이 신고한가액이죠. 취득 당시입니다. 시가 표준액 언제 가는가? 2번의 별표입니다. 신고한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과 교환의 동그라미, 교환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가 또 최근에 많이 출제하죠. 큰 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표를 보실까요? 아마 공법 시간에 좀 진도 나갔을 겁니다. 벌써 나갔어야죠. 네. 우리 공법에서 건축이다 그러면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신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고, 증축은 층수를 높인다든지 옆으로 넓히는 게 증축이 되겠죠. 재축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된 것을 다시 짓는 것을 재축. 개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건물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재축과 개축의 차이는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걸 다시 짓는 거. 자, 이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이전이죠.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세법에서는 이 중에 신축과 재축 2가지만 원시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뺀 나머지는 취득, 의제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적이고 요걸 뺀 나머지를 취득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 표현의 방식 꼭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건축, 가로 열고 신축, 재축, 제외다. 이런 단어 씁니다. 그리고 취득, 의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 개념 5가지 중에 왼쪽은 신축, 재축 같은 원시적이고 오른쪽은 그걸 뺀 나머지 취득, 의제.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이렇게 구별할 것인가? 시험 목적상 요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세 표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과세 표준, 원시적일 때는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대신 취득의제일 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대신 양쪽 모두 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2.8%로. 역시 요 표 하나 잘 정리해 두시면 취득세 문제, 1문제, 2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파트는 취득세 과세 표준 파트죠. 보시면서 신축, 재축. 원칙이니까 소요된 비용이다. 두 번째, 이렇게 시험장 가면 나옵니다. 건축,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 평소에 오른쪽이 있었구나. 그리고 개수 보시면서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토지 지목 변경 같이 해볼까요? 임야, 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꿨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을 때 땅가격이 오르니까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취지가 되겠죠. 임야일 때 가격은 1억이었었고 5천만 원 들여서 대지로 바뀌었더니 3억으로 올랐습니다. 자, 시험장 가면 자유출제하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수적이죠.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였었죠. 2% 이름은 중과 기준 세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지금 지목을 변경했을 때 과세 표준 파트 90마을이었으면 증가한 가액 2억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임야를 대지로 바꿨을 때 이거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그 비용이 입증될 때가 있습니다.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그 비용이 입증될 때는 과세 표준은 뭘 것인가? 소요된 비용인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취득세 과세 표준 물었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지목 변경이더라.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 판결문 법인장부란 말이 있냐 없냐? 없으면 증가한 가액, 있으면 소요된 비용. 무슨지 아시겠죠? 잠깐 법정 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 토지의 지목 변경은 과세 표준 산출 방법, 기억에서 니를 뺍니다. 이게 법정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 대지가 되겠죠? 대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 아까 3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목 변경 전 임야의 시가 표준액 1억을 뺀 금액. 그런데 이거요.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된 비용이 입증되었을 때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될 것인가? 그 비용.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민법도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동그라미 치면서 볼 단어만 보면은 민법 문제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법이 얼마나 순진한 과목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조문은 길더라도 그걸 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볼 단어만 살짝 바꿀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하시는 중개사법처럼 막 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제 요약집에 실어놨지만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 위주로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볼 부분만 보는 거, 요 연습을 해두시면 시험장 갔을 때 딱딱딱 걔만 확인하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나왔다, 지목 변경 나왔더라. 제일 먼저 확인할 단어, 판결문, 법인장부가 있냐 없냐. 없으면 증가가이고 있으면 그 비용.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갈까요?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그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큰 틀 보시면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 같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부동산 가액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가세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과세 표준이 가액인 것을 종가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은 아까 공부하신 취득세 과세 표준과 틀이 똑같습니다. 아까 공부했죠? 국수공판장 검증은 시가 표준과 비교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이외이자 개인가는 원칙은 신고한가에 예외는 시가 표준이 됩니다. 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차이점이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법조문인데 CF죠.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뭘 할 것인가? 변경된 가액을 과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등록면허세 과표 나왔더라 그러면 항상 기억하실 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야.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을 막 꼴 겁니다. 그러면서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등기 등록 당시. 그때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이 단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국수공판장 검증은 취득세 내용과 동일하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개인가는 원칙은 신고한가액이고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죠. 대표는 신고한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고 상속 증여일 때도 시가표준을 과표를 합니다. 요거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는 저당권 설정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금액은 금액이죠. 그래서 종가세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3번에 건수위한 과세 표준. 이거 등록면허세 특징이죠. 지금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닌 한 건, 두 건, 세 건, 건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량으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종량세다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등기, 말소 등기 하나 기억하시면 다 끝납니다. 우리 세법에서 말소 등기, 등기부등본에 적힙니다. 내가 적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적어주죠. 따라서 서비스 받으니까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실성 긋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 얼마 내는가? 한 건당 6,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한 건, 두 건을 뭐라 부르는가? 종양세라 부르고 6,000원을 정액세라 부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그러면 종가세도 있고 종양세도 있어. 이틀 잡으시면서 종량세 대표는 말소등기 건당 6,000원 이렇게 200개끔 여러 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키포인트는 이거죠.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죠.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요 시가 표준액을 말을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무엇이 된가?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다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맞는 질문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70%를 반영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말 살짝 바꾸는 거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주택의 동그라미죠.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역시 말 바꿀 거 준비하자.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주택 가격 바꿀 수 있고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선박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냥 시가 표준액을 과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갈까요? 올해 시험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있다 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간 프린트물에는 다 적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압축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빠르게 사진 하나 찍으실까요? 네. 자, 아까 찍으시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낸다 그랬습니까? 벌써 기억 안 나죠? 네.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주택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합칩니다. 여기에서 6억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곱합니다. 이거 꼭 암기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80%, 올해 개정세법 85% 반영합니다. 물론 내년에는 90%, 이렇게 매년 5%씩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무엇인가? 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 냈겠죠. 이중과세 방지를 해서 먼저 낸 재산세는 빼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틀 꼭 좀 확인해 두시면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문제 확인합니다. 지금 주택을 내가 갖고 있더라. 공시가격으로 합치는 거죠. 자, 합칠 때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칩니다. 자, 내가 서울에 주택 갖고 있고 부산에도 갖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칩니다. 합칠 때는 소유자별로 합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남편 것과 부인 게 있더라. 우리 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남편, 부인 거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편 거 따로 합치고 부인 거 따로 합칩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렇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세대별 합산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요거 합칠 때 요 앞에 말이 뭡니까? 공시가격으로 합칩니다. 키포인트는 시세로 합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취지는 시세라는 것은 딱히 얼마짜리다 정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변동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발 양보해서 공시가격을 합치는 겁니다. 자, 이때 공시가격은 말 바꿀 걸 준비해야 되겠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색깔 칠해왔네요. 아까 재산세 과세표준 기억나시겠죠? 예? 예.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긴 법정으로 나옵니다. 이 틀 확인하시면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주택은 6억을 빼주고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곱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의 대표는 아까 나대지, 임야 그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이 금액 암기게 되겠죠. 종합합산은 5억을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로 하면 산출세 나오고 이미 재산세 냈겠죠. 이중과세 방지를 해서 먼저 낸 재산세 빼줍니다. 그러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 역시 지금 나대지 같은 거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치는데 소유자별로 합칩니다. 남편 따로 부인 따로 합치는 겁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다. 그리고 합칠 때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인데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합치는 겁니다. 자, 별도 합산 똑같죠. 차이점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니까 과표 나옵니다. 저만 바쁜 것 같은데 여러분, 별도 합산의 대표가 뭐였죠? 네? 별도 합산. 네. 상가나 사무실 건물 밑에 있는 땅들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나 사무실 건물 밑에 있는 땅들 이름이 별도 합산이죠. 네. 80억 초과죠. 과표가 나오면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이고 먼저 낸 재산세 빼줌으로써 납부세액이 나온다. 역시 합칠 때는 전국에 있는 것을 소유자로 합치고 세대별 합산은 아니더라. 남편 따로 부인 따로. 토지는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가. 말 바꿀 거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양도세 과세표준. 여러분들이 그 양도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딱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인 틀만 잘 잡아두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틀 잡을 때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조금만 참고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도세만큼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점수 나오는 세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요즘에 세법 문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16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은
많게 두 문제, 세 문제가량은 아예 틀리게 내는 게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두 문제, 세 문제. 그런데 그 틀리게 내는 문제 낼 때 양도세 파트보다는 다른 세목 파트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양도세는 틀리게 낼 문제를 출제자가 구성하게 너무 못합니다. 그거.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도세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나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양도세부터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뭐 제가 오늘 설명할 때 뭐 고급주택의 그 범위다 뭐 면적이다 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딱딱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이상한 거는 그냥 포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뭐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한 문제가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이라는 것은 다른 세목 공부에서 한 문제 맞추는 양보다 공부하는 양이 적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파트. 거기에서 살짝만 확장하면 종부세죠. 거기 범위 내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이쪽 저쪽에서 그 나오는 모의고사든 뭐 어떤 책이든 시중에 나오는 책들에 보면 그 시험과 관련 없는 파트 그런 것들 문제 많은데 그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장 갈 때 수험생 입장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예의는 최근입니다. 최근 3개년치 기출문제는 달달달 암기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문제지 않습니까? 곱하기 3하면 48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파트를 내 머릿속에 달달달 암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답만 뭐 몇 번에 몇 번, 그 암기가 아니고 그 파트에 뭐가 나왔었구나, 이런 식으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 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자들은 평소에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출제해달라 그러면 기존에 최근에 어떻게 문제 나갔는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거, 크게 요즘에 또 이의 제기할 문제는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낸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너무 또 겹치면 그러니까 한두 문제 좀 이상한 거 내는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에 그 이상한 문제, 뭐 많게 두세 문제 하지 마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 그거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나와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자, 양도세. 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팝니다. 뭐 샀을 때 취세 내고 중개수 지출했죠. 수익금전 비용이 법무사 비용 지출했네요. 보유할 때 재산세 냈고 종부세 냈습니다. 또 팔 때 중개수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도세 계산 구조. 얘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비용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장기부터 비용 빼주면 양도소득금액, 기본세 빼주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를 하면 산출세. 여러분 혹시 저 혼자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비용비 이꼴 양도차익. 가리고 해야 되겠죠. 양도차익에서 빼기 장기부투표문제.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빼기 양도소득 기본세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를 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물론 나간 자료에 보면 산출세액 밑에다가 세액 감면해주고 세액 공제해줌으로써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이거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나 세법 점수 적게 나온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장 암기할 부터 먼저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로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양도가액은 팔면서 받은 금액이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들어간 금액으로서 이럴 때 취득세 포함하고 중개수를 포함합니다. 수익금전 비용도 포함하고. 자, 기타 필요경비의 대표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친 거죠. 그리고 이때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합쳐서 필요경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마이너스는 양도차손, 제로 나오면 양도차익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장기부 특별문제 5가지 사항 옆에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얼마나 할 것인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일이고. 자, 2번은 적용 대상, 무엇을 팔았을 때 해줄 것인가?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팔았을 때죠. 자, 세 번째,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보유를 팔았을 때. 자, 그 다음 적용 배제 무조건 남게 되겠죠. 미등기로 팔면 안 해주고. 그 다음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공제율은 8%씩과 2%씩 있다는 거죠. 8%씩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팔았더라. 1년에 8%씩이니까 38은 24에서 최고 80%고 그걸 뺀 나머지는 1년에 2%씩 3이 6%에서 15년 이상 보였을 때는 30%씩 해준다. 이 5가지는 달달달 암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네요. 저 어떻게 암기했냐고? 여러분 아까 저 쉬는 시간 나가서 한 거의 10번 이상 막 읽고 들어왔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더 계속 발음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게 양도소득 기본제 되겠죠? 기본제 파트에서 기본적인 거 옆에 보시면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입니다. 소득별이란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 이걸 통틀어서 250만 원이고 두 번째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통틀어서 250만 원 세 번째는 파생상품 통틀어서 250만 원 그리고 적용 배제는 미등기로 받았을 때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과표 나오고 세율은 이따 다음 테마에서 제가 정리를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 산정 위 표로 올라가 볼까요? 양도가액은 대원칙이 실거래가 적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더라 그러면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 그때 쓰는 말이 추계라는 겁니다. 순서는 매, 감, 기가 되겠죠. 주의하실 것은 매매 사례가액 역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후 각 3개월 이내 기억하셔야 되고 감정가액은 2군데 이상이죠. 전후 각 3개월 내고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기라는 것은 기준시가. 자, 취득가액. 원칙은 실거래가 적어야 되는데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더라 그러면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 추계죠. 매, 감, 환, 기입니다. 역시 매라는 것은 매매 사례가액 전후 각 3개월 내고 감정가액은 전후 각 3개월 내 2 이상 나온 것의 평균액. 자, 환자 주의해야 되겠죠. 취득가액만 환산할 수 있는 것이지 양도가액은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산할 때는 기준시가 비율대로 환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라는 것은 기준시가.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색깔 칠해왔습니다. 요거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사진 찍었을 겁니다. 꼭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더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추계라고 볼까요? 추계일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해주는 게 아니고 뭘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양도차익 산정 문제 나왔더라 그러면 항상 무슨 단어 확인할 것인가? 취득가액 확인하시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냐? 추계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일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해주고 취득가액이 추계일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준다.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말을 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추계. 추계를 뭘로 바꿀 수 있는가? 매, 감, 환, 기.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되었습니까? 이 화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마 4번째.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겠죠? 네, 좀 벅찬데. 자, 먼저 그 취득세 세율 파트. 세율 파트는 무조건 암기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암기는 여러분의 반복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크게 보시면은 그 문제 풀 때 표준 세율을 묻고 있는지, 뭐 중과세율을 묻고 있는지, 세율 등내 이걸 묻고 있는지, 이걸 먼저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자, 표준 세율은 탄력세율 적용 가능하죠?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 과밀력 재건역, 대도시인데, 이 파트에 이거 2%란 말은 꼭 암기돼야 됩니다. 2%와 똑같은 말은 중과 기준세율. 자,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 빼기 2%고 또 하나는 2%짜리겠죠. 자, 선을 긋겠습니다. 나 올해 동차하면서 1, 2차 동차하면서 세법 공부할 시간 없더라. 그러면 제1차적으로 표준세율만 암기하시고. 자, 난 올해 동차하는데 민법에서 좀 점수가 나와 세법 조금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 이거 암기하시고. 자, 나는 올해 2차만 봐. 시간 좀 여유 있어. 그런 분들은 중과세율까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조금의 입장 차이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1번의 표준세율은 무조건 암기할 사항이죠. 뭐 동차든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는 취득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속일 때 농지는 1.3%고 농지의 것은 2.8%, 증여는 3.5%죠. 비윤리 사업자는 2.8%고 아까 보신 신축과 재축은 원시득 2.8%. 그러면서 아까 건축, 가로역에 가로 열고 신축, 재축 제외. 혹시 아까 표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거 보이십니까? 취득 의제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소속은 취득 의제지만 세율 따질 때는 원시득과 똑같이 2.8%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의 분할은 2.3%고 합의물 중일 분할은 2.3%. 자, 6번의 유상승계 농지는 3%고 농지 외의 것은 4%. 자, 그다음 유상거래를 원유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6억 이하짜리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 9억을 초과하는 것은 3% 됩니다. 주례에서 저 열심히 암기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중과세율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지만 나 1, 2차 동차하고 또 민법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러면 큰 제목만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는 2차만 한다. 2차만 한 분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더하기 8%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 5가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자,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 문제 낼까요? 이 문제 맞춰야 됩니다. 별장. 별장을 신축합니다. 별장 신축. 취득세 몇 프로? 별장 신축은 몇 프로? 답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별장은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더하기 8%더라. 표준세율 앞에서 암기했네요. 신축에 따른 표준세율은 2.8%. 2.8에다가 8을 더하니까 정답은 10.8%.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 2차만 하는데 아직 그게 튀어나오지 않더라. 분발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내볼까요? 고급주택을 내가 5억 주고 샀습니다. 고급주택을 5억 주고 샀더라. 이거 보시면서 야, 어떻게 고급주택 5억 주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급매물로 내놓더라. 나 5억에 살 수 있죠.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자, 고급주택은 우리 취득세에서는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330이 있고 뭐 엘리베이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요즘 시는 출제 안 합니다. 그런 고급주택을 내가 5억 주고 샀더라. 그럼 표준세율은 주택 유상으로 취득한 거죠. 6억 이하짜리니까 1%. 1에다가 8을 더하니까 정답은 9%. 요거까지 되면 세법은 이제 거의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득점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점은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동차하는 분들은 그런 여유까지 부릴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선언에서 끝내시고. 자,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와 인근의 수도권이죠. 표준세율 더하기 4% 정리합니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대도시화는 과밀억제권인데 산업단지 제외하는 거죠.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빼기 4% 정리합니다. 자, 그 밑에 세율의 특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 빼기 2%인데 그 첫 번째는 환매 등기가 있고 상속에 따른 일가주택과 법인의 합병, 공유물 합의의 분할이고 건축물의 이전, 이혼,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그런데 암기하실 때 요령은 2%짜리를 먼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2%짜리 4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법조문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4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공부하신 개수,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 아까 앞에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죠. 또 과점주주의 취득, 지분 비율 50%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세율의 특례에 2%짜리 먼저 암기해 두시고 시험장 갔을 때 그거 아닌 것은 위에 있는 거 표준세율 빼기 2% 그쪽으로 몰아붙이기 바랍니다. 자, 세율적인데 뭐 1번은 그 탄력세율이라는 얘기죠. 가감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표준세율 확인하시고, 자, 2번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이상 세율이 적용되더라 그러면 높은 세율 정의합니다.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에서는 높은 세율 그러면 틀립니다. 양도세는 각각에 대한 산출세 계산해 놓고 그 중에 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그 지문이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확인하고 꼭 풀자.
자,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여기는 좀 안타깝지만 좀 암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전을 보시는데 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8, 0.8%죠.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버팔로 비슷한 보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일 때는 2%고 무상일 때는 1.5%, 상속일 때는 0.8%인데 상속받았을 때 기분 좋죠. 그래서 38광땡, 아주 옛날에 나왔던 얘기죠. 상속일 때는 38광땡이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부터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세율이 다 0.2%입니다. 대신 요거 과세 표준은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꼭 좀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파트를 저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 2%고 0.2%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인 0.2%. 자, 대신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 건당 6,000원씩. 과세 표준이 한 건, 두 건, 세 건 나올 때를 종양세라 부르고 6,000원은 일정한 금액이니까 정액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대신 그 등록면허세에서는 세율 유지사항, 그 최저세, 그 세금 계산했더니 6,000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최소한 6,000원 내야 된다라는 것은 최저세액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세율인데 가감자가 나왔더라. 그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탄력세율이죠. 숫자 앞에 항상 표준세율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중과세율, 그런 데에서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는 대도시자 나왔을 때 3배짜리죠. 100분의 300. 이 단어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 그 재작년에 출제했던 건데 대도시 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 업종을 뭐라 하는가? 도시형 업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세법전에는 도시형 업종이 거의 3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낸 적이 있었죠. 그 지문은 그냥 틀리라고 냈던 지문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문 몰라도 다른 지문으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재산세 세율 가볼까요? 재산세 세율은 아까 공부하신 토지, 고일분리는 4%죠. 종합합산은 0.2에서 0.5%까지 3단계 총환세율, 별도합산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총환세율이고, 조일분리, 공장용지는 0.2%, 농지, 목장유지, 임야 중의 공유목지면은 0.07%짜리입니다. 자,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상업용이든 공장용이든 0.25% 적용합니다. 지금 나간 자료에 보면은 조그맣게 글씨가 작은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칸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장용 건축물이 주거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공해 문제 발생시키니까 0.25%의 2배인 0.5%를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4%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택, 별장은 4%입니다. 그런데 주택 및 부수토지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강조 말씀드렸던 거, 재산세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는 위에 건물이 있고 밑에 토지가 있죠. 그림 기억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 세율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인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출제하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과세입니다. 종로구에 A란 주택과 B란 주택 갖고 있더라. 재산세 계산할 때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는 개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별도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은 과밀 억제 권역 5년간 5배 중과세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탄력세율은 역시 가감자 나왔을 때 100분의 50 앞에 표준세율. 그런데 이거 한번 출제한 적 있었죠?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릴 때 뭐 지자체의장은 특별한 재정수나 이렇게 전 안 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읽으시면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이런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하실 것은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감자 나왔을 때 100분의 50이고 숫자 앞에 표준세율이야. 그리고 해당 연도에만 이렇게 땅땅땅 찍어서 보는 거, 이걸 더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 갔을 때 지문이 길더라도 볼 단어만 딱 보고 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해놨지 않습니까? 주로 출제자가 틀리는 것은 해당 연도 대신에 5년간 이 부분만 주의하라는 얘기죠.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데 주택을 2주택 이하 소유하고 있더라. 그러면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은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세이고 별도 합산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인 거 아시겠죠?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세율이죠. 양도세 세율은 무조건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 몇 프로 암기하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시험장 갔을 때 양도세 세율이 나왔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 무엇을 팔았는가 얘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험하게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수없이 받았으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요령부터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양도세 세율 문제 나왔을 때 무엇을 팔았는가? 1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았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숨어있는 거 나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양도세 과세사항의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이자권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미등기로 팔면 70%고 등기하고 팔았더라.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팔면 40%고 2년 이상 보유 팔았더라. 6에서 42%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팔았다고 볼까요? 자, 그래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이 있는데 가로세게 봤더니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라고 돼 있죠. 시험장 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인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일반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세율은 무조건 50% 적용합니다. 보유기간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이렇게 좀 꽈서 낼 수 있는데 이건 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일반 분양권 팔았다고 볼까요? 일반 분양권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바깥에 있는 거 판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권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0%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거 일반적인 경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팔면 50%고 계약하고 1년 지나 2년 미만 보유 팔면 40%, 계약하고 2년 지나 팔면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문제 푸는 요령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팔았더라. 기본세율의 10%포인트 가산합니다. 양도세에서 기본세율은 6에서 42%가 되겠죠. 10% 더하니까 16에서 5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더라. 일반적인 경우인데 미등기로 팔면 70%고 등기하고 팔았더라. 1년 미만 보유 팔면 40%, 1년 이상 보유 팔면 6에서 42%, 7단계 초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적어놨지만 1세대 2주택,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네요.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더라.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합니다. 다 공부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좀 어렵게 출제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번에 2개인 상태에서 하나 팔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짜리더라. 2개 비교해서 큰 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세율에 10% 더한 세율 중에서 나온 산출세액과 두 번째는 40% 세율 중에 한 거. 40%는 1년 미만이니까 40%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더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1년 판 것이 보유기한 1년 미만이더라 그러면 2개 비교해서 큰 걸 하죠. 첫 번째는 기본세율에 20% 더한 세율 중에서 나온 산출세액과 두 번째는 1년 미만이니까 40% 세율 중에서 나온 산출세 2개 비교해서 큰 걸 합니다. 자, 3번의 주식 이런 거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암기할 시간 없고
4번의 기타 자산은 6에서 40일까지 7단계 초과세율 보유기간과 무관하죠. 조심스럽게. 기타 자산 1번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기억나야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고 2번이 뭐였죠?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서 대표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포함하고 키워드는 베타죠. 이렇듯이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상을 언제 물어도 언제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만이 다른 파트 연결할 때 한 큐로 연결해서 공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파생상품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율적인 주의사항인데 그 양도세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해당하더라. 그 산출세 계산해 놓죠. 그 중에 큰 것을 중요한다는 얘기죠. 높은 세율 그리면 틀린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속받은 자산을 팔았더라. 상속받은 거 팔았을 때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이에 대한 얘기인데 대원칙은 상속 개시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거 세율 따질 때 보유기간 따져야 되겠죠. 그때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증여세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죠. 2월 과세 공부하셨죠? 네.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에 증여받은 것을 5년도 안 돼서 팔았더라. 그러면 무조건 2월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이란다는 것은 세금을 비교하지 않겠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항상 양도세 파트에서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이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조금 좀 미흡한 면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뭐 속도 같은 것도 좀 그랬을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만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오늘 나간 그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된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암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프린트를 암기하셨을 때 세법 16문제 중에 못해도 한 12문제는 나올 겁니다. 12문제 이상.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맥을 꼭 잡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Q&A 받고 마치겠습니다.